안녕하세요. 저는 캐쌤입니다. 저는 제슨 AI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강의와 개발을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지난주에 전주대에서 AI 러닝봇이라고 하는 미니카를 가지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캠프라고 하는 세미나성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이 제품이 사실상 저희가 딥러닝, 그 다음에 ROS, 자율주행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자 저희 회사에서 지금 개발된 제품으로 처음 진행한 강의였기 때문에 기념해서 이제 강의가 이제 앞으로는 끝날 때마다 이제 강의 후기 식으로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2월 17일에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목차가 이렇게 됐었네요. 이제 AI 러닝봇에서 ROS에서 센싱 정보 처리하고 인공지능 영상 처리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할 수 있는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바라는 거는 자율주행 3단계에 해당되는 어떤 리미티드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3단계 자율주행을 사실 만약에 이제 몇 가지 센서와 딥러닝 처리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나면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다 적용을 하든 로봇에 적용을 하든 아니면은 뭐 물류나 어떤 현장에 어떤 여러 가지 위험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이제 좀 굉장히 흥미로운 강의를 해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이고, 이제 주로 이제 강의 요구가 많은 부분이 자율주행 개발 단계 퍼셉션, 로컬라이제이션, 패스 플래닝, 컨트롤, 요 네 단계 중에서 퍼셉션 쪽에 좀 니즈가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쨌건 자율주행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의 어떤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딥러닝이면 딥러닝, 아니면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패스 플래닝, 그다음에 컨트롤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어떤 지식들, 그다음에 어떤 기술 자체, 프로젝트 컨트롤이라든지 어떤 레인 디파처 워닝, 키핑,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센서 처리, 데이터 처리, 추가 플러스해서 이제 다른 딥러닝 기술들, 챗 GPT 같은 딥러닝 기술들과의 연계,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필요하는데, 이제 이런 많은 어떤 컨텐츠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에서는 이것들을 다 혼자서 처리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각자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 좀 계세요. 그냥 전문가는 아니고 굉장히 이제 관련 분야의 지식이 많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또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리고 또 교육을 또 해오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강의를 해드리고 강의 관련된 후기도 이제 유튜브에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하여튼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인베디드 GPU 장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노를 기반으로 한 차들이 이제 조금씩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코더 모터라든지 이제 라이다, IMU 같은 것들을 좀 보강해서 배터리랑 같이 이제 ROS에서 할 수 있는, 혹은 다른 딥러닝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기능들을 문제없이 수행을 하고자 그런 목표로 이제 만들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런 차를 만들어서 이제 강의장에서 이제 교육생분들이 좀 쉽게 이제 개발 환경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좀 제작을 해서 처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또 향후에도 많은 여러 가지 강의를 콘텐츠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혹은 뭐 하드웨어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뭔가 이제 어떤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AI 러닝 상태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향후에는 뭐 로봇 팔에 적용을 한다든지 또 이제 코드로 패드에 적용을 한다든지 많은 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좀 많이 신경을 예전보다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뭐 이제 IoT, 메타버스, 챗 GPT 이런 그 외의 콘텐츠와 연계들도 재미있을 만한 것들이 많아서 그쪽으로도 이제 관심 두고 이제 개발을 계속 할 생각이고요. 개발한 내용은 또 같이 교육으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코어, 드라이브, 디텍션, 센서 이런 패키지를 이제 차에다가 개발해서 집어넣고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제 AI 러닝봇이라고 하는 콘텐츠로 이제 소프트웨어 체험 캠프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또 카메라를 이용한 오픈12 차선 인식,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다를 활용한 어떤 근접거리에 대한 경고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ROS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특장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ROS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많은 어떤 기능들을 손쉽게 설계를 해서 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상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모델들이 있을 텐데, 네트워크 모델들이 있을 텐데, 뭐 욜로 4를 선택을 한다, 욜로 3을 선택을 한다, 5를 선택을 한다, 아니면은 뭐 이제 모바일 넷과 같은, 아니면은 뭐 셔플릿을 뭐 사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CNN 기반으로 해서 SSD를 뭐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자마다 이제 좋은 어떤 네트워크 모델의 ROS 노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나름 개발을 해서 뭐 직접 이제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제 인퍼런스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지금 로봇 컨텐츠만 내가 개발하겠다, 로봇 어떤 기능만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만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또 속도를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텐서RT와 같은 딥러닝 엑셀러레이션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욜로 4를 가지고 노드를 만들어 보았고요. 직접 만들었어요. 욜로 4 소스를 이용을 해서 ROS 노드로 직접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이제 만들어 본 것이 있고, 또 텐서RT를 활용할 수 있는 제슨 인퍼런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도 또 이제 디텍션 노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노드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사물인지 자동 긴급 제동이라는 기능에서 사용하고 싶다. 이때 이제 굉장히 이제 편리한 게 ROS에서 AB 기능을 만들고 어떤 디텍션 노드를 만들면은 그 사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AB가 됐던 어떤 자동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디텍션에서 이제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만 잘 정의를 해두면은 이런 노드들이
언제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뀌고 난 다음에 라벨을 보고 라벨 뭐 위드스 하이트 위드스 하이트 센터 XY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정의를 해놓고 받아서 나는 뭐 라벨이 사람이면 정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이제 코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노드들 디텍션 노드들을 가지고 만약에 팔로잉에 활용하겠다 라고 하면은 똑같은 노드인데 팔로잉 기능만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펄슨이라고 하면 펄슨이 감지되면은 XY 포지션을 받아가지고 XY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앵글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아크탄젠트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앵글 값을 이용을 해서 차량을 이제 컨트롤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팔로잉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팔로잉이 아니라 뭐 어보이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내가 감지한 반대쪽으로 이제 차량을 이제 반대쪽으로 가도록 또 앵글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OS의 특정점을 살려가지고 노드들을 만들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제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많은 어떤 응용이 가능한데, 거기다가 이제 라이다로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세이프 디스턴스가 아니면은 바로, 그러니까 즉 충돌 거리가 되면은 바로 이제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이제 팔로잉을 하든지 아니면 뭐 레인을 따라가든지 이런 기능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응용 구현이 가능하고요. 또 차선 감지 기능도 이제 오픈CV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구현이 가능한데, 그것들도 이제 차선을 이제 색상에서는 색상지에다가 차선을 만들어 붙여가지고 또 쉽게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하고 또 레인을 깔아가지고 실제로 트랙을 깔아가지고 적용을 하는 테스트도 이제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이번 강의에서는 워낙에 짧게 진행을 했었고 하루 만에 그쵸, 하루 만에 이 내용들을 다 진행을 하려니까 트랙을 가지고 갔다가 그냥 교실 안에는 그냥 안 갖고 들어갔었어요. 너무 이제 복잡하고 시간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브이로그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할 때 원래는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가면서도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또 시간 제약도 있고, 아직까지 저희 사무실이 이사전이라서 동영상 촬영도 좀 쉽지가 않아서, 사실 이 트랙 화면도 장소를 빌려서 진행을 해서 굉장히 급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제가 원하는 동영상도 많이 못 찍었는데, 일단은 요번에는 한 이 정도. 그쵸,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레인 키핑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 감지되면은 정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재미난 테스트들이 많이 많은데, 이것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또 수업 시간에는 요로직이 약간 잘못돼 가지고 잘 안 됐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종료를 해버렸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드라이브 컨트롤을 집어넣기 전에 레인에 따라서 만약에 사람이 감지되면 무조건 서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꼬여가지고 수업 시간에 살짝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되더라고요. 좀 아쉬움도 좀 있었어요. 너무 좀 다음에는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아니라 좀 적당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적당히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습들을 잘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어쨌건 저희로서는
그죠? 요 차를 가지고 처음 진행을 해본 건데, 아무튼 뭐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진행은 됐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좀 더 재밌게 잘 같이 할 수 있는 실습들을 많이 좀 고민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만약에 좋은 또 콘텐츠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강의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후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또 된다면은 또 유튜브 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